자, 저는 저 과학을 앞에서 빨리 좀 할게요. 예, 저는 이제 물리 선생입니다. 예, 요거 꺼내시면 되고요. 제 이름은 배진철입니다. 예. 일단 저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출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 첫 번째 그 연대 같은 경우는 물리 원투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 과목이 조금 내용이 투과학 내용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써 있지만 공식을 안 줍니다. 그래서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식을 좀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대신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나오던 것만 나옵니다. 제가요, 어머님들 이제 이게 대학 입시잖아요. 운전면허가 아니잖아요. 그죠? 연세대 최근 5년치 기출문제 보면 원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매번 나옵니다. 5년 내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원운동 시키는 구심력에 대한 공식을 제시문해서 안 줘요. 근데요, 공식을 안 외우고 가요. 미치겠죠. 너무 성의가 없죠, 학생이. 그죠? 애들이 그래요. 진짜 어이가 없죠. 5년 내내 나오고 공식을 안 주는데 공식을 안 외우고 시험 보러 가요. 그리고 뭐 시험이 어렵다 그래요. 어이가 없죠. 무지하게 간단한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그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대입이라는 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비중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쪽지 시험인지 중간고사인지 대학 입시인지 감이 없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빈출 개념은 연습을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걔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네가 알아도 또 하는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그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해하는 게 관건이에요. 문제 상황이 좀 복잡해요. 연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이야? 뭘 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써놨지만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푸는 거는 잘 풀어요. 그리고 공식도 다 줘요. 그리고 뭘로 풀어라까지 다 줘요. 그 대신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대 미래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만 잘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제가 분필을 좀 쓰면은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단 자주 나오는 개념 이거를 꼭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요, 물리 이제 뭐 공부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물리는 이렇게 중심 개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파생되죠 개념들이, 그죠? 그러니까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뭐 일에너지 원리가 있으면 여기서 많은 개념들이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로 파생이 돼요. 수학도 비슷하죠. 그러다 보면 근데 보세요, 어머님들이 교수면은 제일 중요한 메인 개념을 내겠어요. 자 구석탱이에 뭐 누가 봤을까 뭐 이런 개념 내겠어요. 그 아이를 평가하는데 막 문항수를 50문제 100문제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문제 보는 거 몇 문제. 그럼 뭘 내겠어요? 어느 미친 교수가 쫙 구석에 있는 걸 내겠어요. 제일 중요한 개념을 얘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빈출 개념이라는 거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일에너지 원리입니다. 근데 아이들한테요, 또 일에너지 원리 뭐야? 설명해봐. 그러면 대답하는 애들이요, 절반도 안 돼요. 물리하는 애들이. 물리 선택한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문제만 푸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메인 개념이고, 예로부터 파생되는지도 몰라요. 상위권 학생들도 그래요. 근데 다른 과학도 제가 볼 땐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첫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가령 뭐 자동차가 A, B가 있는데 뒤에 B가 뭐 뒤에 있는 애가
뭐 가속도는 적은데 얘를 추월할 수 있냐, 뭐 경우에 대해 적어라 그래요. 그거 틀리는 애를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에 속도가 뭐 빠르면 가능해요, 막 이렇게 다 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쓸 수 있어요. 근데요, 뒤에 있는 애가 속도가 빠르면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어떤 애가 딱 그래프도 딱 그려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얘는 이렇게 운동하고 얘는 이렇게 운동해서 요 사이의 면적이 얘네 둘 사이 거리보다 크다면 몇 초 때 얘는 추월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누가 붙을까요? 둘 다 답이 맞았는데 교수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프까지 그려서 막 정확한 수치까지 해서 설명한 애를 떨어뜨리고 그럼 말로 설명한 애를 뽑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교수가 사이코가 아닌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이 맞아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정확한 예시를 들어주고 이런 애를 붙는 거지. 그냥 답만 씩 쓰고 나가게. 근데 애들 보면 어머니들 그 논술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요, 막 연습장인지 이게 답안지인지 모르게 막 쓰고 답을 딱 적은 다음에 동그라미 탁 쳐서 답 이렇게 써요. 이거 쳐다도 안 봐요. 내가 교수여도 이거 버리겠어요. 쳐다도 안 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연습장 내면 연습장. 그 자기는 나오면서 막 뿌듯해하죠. 나 맞았다. 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래요. 미안한데 교수는 이렇게 딱 보고 옆에 버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답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한 설명 방식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물리는 그림이나 그래프나 식이나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논리성이에요. 대단한 게 논리성이 아니고 그다음에 창의성 그러면은 뭐 예전에 어떤 TV 어떤 사람이 나왔고 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게 창의성이다 그러는데 그건 천재죠, 천재. 우리 대학은 천재를 뽑을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창의성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로 설명한 애보다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한 애가 창의성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 그림 같은 것도 추가하고 이런 애들은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평가하는 거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한 설명 방식으로 설명하겠다? 꿈도 꾸지 말라. 교수들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천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꼼꼼하게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는 게 창의성이고 논리성은 순서야. 막 이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가 막 이거 풀다가 막 저거 풀다가 여기서 여기 풀고 또 화살표 이렇게 딱 하고 얘 빵점. 논리성이 전혀 없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애들 많아요. 화살표 막 딱 여기 딱 이렇게 하고 딱 해서 탁 이렇게 쓰고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설명 순서가 논리성이에요. 알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매 시간 모의고사 봅니다. 물론 마음에 들게 쓰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쓰는 애는 진짜 한 2, 3%, 5%도 안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는 서면 첨삭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정도, 한두 번씩 정도는 대면 첨삭을 해줍니다. 워낙 못 써서 매 시간 대면 첨삭하는 애도 나와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제가 조금만 멘트는 해주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이제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능하면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애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막 300명, 400명 됐을 때도 저 혼자 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조교를 시켰더니 조교를 교육하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빡세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하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 제가 코멘트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에 들게 쓰는 애가 한 5% 나오다가 한 3주, 4주 지나잖아요. 그럼 과반수의 아이들이 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공부 다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고 경험치가 쌓이면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3주, 4주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마음에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해서 한 두어 달 연습하잖아요. 그럼 꽤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개념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출 개념이 이거고 중요한 개념이 이거다.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된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얘가 어떻게 적용돼야 돼. 그리고 문제 푸는 거 연습해서 많이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어,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은 어머님들 거기 4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밑에 수업에 대한 개략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 10회 특강은 개념이 조금 설명이 좀 자세히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투 과목을 많이 안 했으면은 이게 좋은 거고, 그래도 얘는 투 과목을 한 번 정도는 봤다 싶으시면은 뒤에 8회짜리 하셔도 돼요. 그 8회짜리 특강이라고 해서 뭐 개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걔는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해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신으로라도 한번 봤다 싶으시면은 뒤에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좀 총정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뭐 크게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원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그 이거는 이제 수업 내용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느낄 때 어머님들 여기 와서 아직 이제 우리 애는 논술을 꼭 쓸 거야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혹시 모르니까 어떤 거지 한번 볼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위에 애가 있어서 입시를 치러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대입이 항상 불확실성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머님도 여기 상당히 뭐 학력고사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학력고사는요 이런 거죠. 내가 전국에서 한 10,000등 안에 들어, 그죠? 근데 시험을 좀 못 봤어. 그렇다고 얘가 10만 등을 하진 않아요. 한 2만 등 이렇게 하죠. 근데 수능은요 10,000등 안에 들던 애가 시험을 좀 못 봤어. 그럼 갑자기 10몇만 등 이게 나와요. 예. 반대도 나와. 10몇만 등 하던 애가 갑자기 만점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냐면 이 문항수가 적죠. 학력고사 대비한 문항수가 엄청 적고 배점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성이 있어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래요. 논술도 그래요. 논술도요. 문항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내가 아는 거 나오면 잘 보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쫙 걔가 이제 연대 고대부터 해가 쭉 해서 어디까지 있으냐 건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건대를 떨어졌어요. 논술. 예. 근데 얘가 고대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이해를 못해요. 건대 떨어졌는데 고대 붙었다고. 엄마 이해 못하죠? 예. 근데요 그게 돼요. 건대는 모르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백지 내고 나온 거고 고대 갔더니 아는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올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플랜 B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술이 어머님들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건 운전면허가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파이널로 한 2번 듣고 가요. 여러분 어머님도 연대 가요. 학원 한 2번 수강하면 붙는 대학이에요? 아 연대가 그런 대학이었나요? 저 자존심 상하네요. 때도록 놀다가 한 2번, 3시간짜리 수업 2번, 한 3번 이렇게 들으면 붙는 대학인가요? 근데 애들 그렇게 준비해요. 그럼 안 되겠죠. 픽도 없죠. 애가 그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요? 아니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놔야죠. 안 그러면 걔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대학을 가서도 한 2번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준비한다가 아니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겠죠. 예. 근데 거기에 동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파이널로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가 수도 굉장히 잘하고 과학도 굉장히 잘하고 이러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제가요. 이거 하루 그 수능이요. 아까 불규칙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3시간 내가 일주일 수능 공부 안 한다고 점수가 떨어지냐? 그런 시험도 아니에요. 3시간 더 한다고 오르는 점수가 오르지도 않아요. 수능은 1등급 올리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1등급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등급제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내려와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종이라는 것도 뭐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죠? 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랜 B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인하는 거는 진짜 저는 별세 반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 모평 끝나고 이제 7, 8월 가면 이제 원서 쓴다가 막 여기저기 이제 들쑤시고 다니겠죠. 그때 하실 때 아이 잘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원서 잘 쓰시고 수시는 상향하는 거 아시죠? 상향 지원하는 겁니다. 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상향 지원할 수 있는 툴이 되겠죠. 그래서 플랜을 그렇게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연대나 의대를 가는데 한 두 번 하고 뭐 연대 체조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왔는데 뭐 물리들 뭐 몇 등급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물리 개념도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수학도 뭐 잘하는지 참 의심스럽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쓸 거 없고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하니까 써놓고 그 수업은 파인할 때 한 두 번 듣고 그 멍하니 있다가 뭐 못 알아듣겠다 어렵게 수업한다 그러고 가요. 그럼 뭐 뭘 원하는 거죠? 한 3번만 하고 뭐 개념도 설명하고 뭐 하는 거죠? 연습 문제도 풀고 기출 문제도 풀고 예상 문제도 풀고 한 3번만 해. 그게 다 되게 그걸 원하는 건가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운전면허도 3번 하면 떨어지겠네. 운전면허.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달을 준비를 해도 그래도 될똥말똥인데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진실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 몰라요.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조금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씩 하는데 뭐 고3이나 재수생들 좀 알아듣긴 하는데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내용은 요거고 제가 오래 했습니다. 노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얘가 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진짜 물리 잘하는데 떨어진 애들이 다 이거 못해서 떨어져요. 진짜 많이 떨어져. 교수가요. 보세요. 너무 어렵겠어요.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읽겠죠. 근데 얘가 뭘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가 이거 뭘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채점을 해줄까요? 교수가? 아니면 뭐야?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죠. 얘 버려도요. 여기 이만큼 쌓여 있어요. 얘 아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걔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날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예전에 그 EBS에서 교육 특강을 했었는데 그 여기 말고도 논술 많죠. 행시에도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 논술 채점하는 교수가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왔어요. 그 교수가 몇 가지 좀 조심하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 교수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글씨를 이렇게 썼대요. 옆 삐딱하게.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또박또박하게 쓰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흘림체, 날림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걸 지켜야죠. 그랬어요. 자, 이 교수는요. 이렇게 쓴 아이를 읽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지도 않았을걸요. 뭐야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구만. 버렸을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OMR 카드 돌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예, 쳐다도 안 볼걸요? 예.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읽기 어려웠다고. 예,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 알았죠? 예, 기본적인 거 잘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글씨도 또박이 잘 써야 돼. 예. 저는 애들 자기 이름 써서 내는데 못 알아보게 쓰는 애들 되게 혼내요. 야 어떻게 네 이름을 네가 쓰는데 이게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요. 어? 최소한 이름은 또박히 써야지. 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소중히 안 여기면 어떡해? 그죠? 예. 제가 이상한가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가리키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잘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아이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동안만큼은 좀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다짐해서 보내주시면 예, 제가 잘 가르쳐 놓겠습니다. 예, 자료도 충분히 잘 주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